정치인문학 김종상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마치고 지금 첫 번째 올리는 이 컨텐츠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나경원, 이준석 당대표 선거 때 당심은 나경원한테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앞서서 이준석이 대표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당심이 윤석열 쪽으로 단단히 결심을 한 듯합니다. 당내 작업도 윤석열 총장이 일찌감치 당에 들어와서 작업을 많이 했고요. 현역 의원들이 많이 붙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때 11월 달에 김종인 대표가 그때 좀 움직여야 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의 선택이 옳았다. 여러 가지 말실수를 많이 했죠. 그게 철학의 문제이면 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가 미숙해서 앞뒤 언저리를 자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숙제도 지금 제법 안았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고 윤석열 후보가 과연 본선 이재명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찍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권력 의지인데요. 이 사생결단해야 되거든요. 지금 홍준표 의원 얘기대로 지금 후보 둘 중에 한 명은 감옥에 가야 된다. 이 이야기도 저는 꼭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배수진을 쳐야 된다. 지금 이재명 후보 한번 봐보세요. 윤석열 후보 실수하는 날, 전두환 발언으로 실수하는 날, 또 호남에 가서 전두환 발판 새긴 이름을 밟고, 또 당 후보가 되는 날 대구를 방문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서는 자기 대장동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가짜뉴스 단속해야 한다고 하고, 이런 식의 이재명 이 스타일,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 넥타이를 메고 나오기는 하지만요. 조금 있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도 밟고 갈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희룡 부인 정신과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소시오패스도 맞고 굉장히 어릴 때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뒤집는 거 보셨죠? 이재명이 본선을 두고 사생결단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의 열망이 윤석열 개인의 대권 레이스 경쟁, 그냥 대권 한판 승부가 아니라는 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의 등장도 이재명의 입지전적인 그 부분 못지않게 대단히 천운이 지금 달려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그런 사람이 1000명을 거스르면은 거기에 따르는 화도 따르는 법이지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게 저는 더 다짐을 단단히 하고 본선에 임해야 한다. 이 말씀을 거듭 또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 여러 가지 말실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전에 황교안 또 반기문 또 안철수 이런 분들이 대권에 나와서 국민 지지도를 많이 받다가 뚝뚝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치에 안착을 했고 그 안착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 또 신념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그래도 더 크게 평가하고 있다. 플러스 계정에 저축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방어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대위 지금 구성인데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선대위가 구성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당연히 당 중심의 총괄 선대위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현재로서는 최고 적합한 인물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내한테 정권을 달라 다 내놓으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다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당에 그동안 관여하면서 예선을 치르고 또 당내에서
뭔가 선거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줄 대는 사람들, 파리 때에 비유하는 것은 좀 과할지도 모르겠지만 정부 이선으로 물러나고 한 수 접어야 한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가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성하는데 전부 다 힘을 모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 또 젊은 층을 겨냥한 이준석 그리고 후보 윤석열 이렇게 삼각편대가 형성되면 가장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번 선거에 나왔던 뭐 유승민, 원희룡 이런 분들이 좀 가세해주고 홍준표는 지금 현재로는 홍준표 후보가 선대위에 관여 안 하겠다 했는데 또 차차 그거는 풀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체제로 가야 한다. 거기에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명심할 게 있다. 물론 사조직을 두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외곽에서 윤석열을 돕는 여러 가지 라인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의향들을 윤석열 후보가 잘 소화해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당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경험들이 그래도 권성동 의원이 선수도 있고 잘 알 테니까 균형을 잡아야 한다. 윤석열 후보가 경계선상에 있지 않고 어느 세력이나 자기 또 사조직 어느 이쪽에 어느 한 세력에 둘러싸이면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상당히 힘들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런 문제로 상당한 문제점들을 노출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 리더십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승패가 일부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장 원로 경험도 많고 또 뭐 경제 민주화니 기본소득이니 김종인의 한 수 한마디가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보고를 사이드에서 받고 뭐 지금 김병준이든 뭐 또 기타 등등 해서 이런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듣기는 그것까지도 김종인 위원장이 막는 거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라. 그래서 균형을 갖고 의논해서 총괄본부를 갖고 나아가고 이게 선거 본선 안에서도 초반 중반 막바지 이렇게 가는 사이에 전략을 따로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인재를 다양하게 실력 있는 사람들을 해가 써야지 친이계 친박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의원들 본부장들 이게 또 줄대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 선대위를 보고 있는 국민이 또 젊은 층에서 과연 뭔가 색다른 게 있나 새로움이 뭐가 있나 실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은 컨벤션 효과 등등 해서 인기가 지금 좀 폭발하고 이재명은 대장동권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고 이 추세를 유지해 갈 수 있는데 그 선택을 한두 가지만 잘 못하면요 이거 금방 출렁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대위 구성 하루 이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잘 해서 구성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보면 박근혜 때 청와대에 반기문을 그 다음 차기로 생각을 하고 박근혜도 그렇게 했고 또 외부에서 또 김무성과 반기문의 알력도 있었고 그러나 권력 의지가 좀 약한 이 반기문이 들어와가 상황이 안 좋고 자기에도 공격 들어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 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반기문 때문에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몇 번 교체를 했거든요. 이원종 전 서울시장도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청와대에 있는 정부가 임기 후반에 상당히 당이나 이 정당 안에 있는 실세들의 귀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결국 약점이 되고 부메랑이 돼서 박근혜 정권의 발목을 잡았고요. 또 이 밖에 감싸고 있던 부분들이 대부분 어찌 보면 충성심이 강한 검찰 조직들 출신 아닙니까? 김기춘 또 우병우 등 해서 이 참모들의 책임도 있는데 너무 이 정치권을 안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좀 가소평가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밖에서는 호시탐탐 노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선대위 때 내 역할 좀 했는데 4년 다 갔는데 자리 하나 안 주나 이렇게 해서 일종의 내부에서도 이 반발 세력들의 그 힘이 굉장히 셌거든요. 이게 나중에 바른정당을 만들고 탄핵에 앞장서는 그런 어떤 조직체도 만들었다는 점 윤석열 후보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윤석열 이 후보가 이 점 저 점 공부를 하고 정책에 임했는데요. 이 본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 안보, 남북관계,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기 철학은 정립을 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걸 한두 세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번에 지금 이 대장동 이 사건 이거는 저는 거의 이 당 대표급에 준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에 보임을 해서 이걸 원희룡 전 후보가 이거를 밀고 갈 수 있도록 동력을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공약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젊은 층에 대한 이 20대에 대한 이 공약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부분이 나와야 한다. 지금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지금 치고 나가면서 주택 문제도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준석도 그러고 20대가 많이 탈당하고 나갔다 이래 했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홍준표 쪽에 있는 분들이 다 자식들도 있을 거고 이들이 전부 다 당원 가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빠져나가고 또 역선택도 있고 물론 일부 20대들이 윤석열 후보의 어떤 실수나 이런 걸 보고 빠져나갔을 수도 좀 있긴 한데요. 그게 다가 아니다. 지금부터가 문제다. 만일에 우리 20대 국민들이 지금 홍준표 말에 따라 자기들이 표를 주고 또 어떻게 거기에다가 지지를 보내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공정과 정의 그리고 지금 조국이나 추미애 사건을 돌파해내는 윤석열 후보의 본심이 더 20대에게 저는 접근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려서 이들에게 맞는 확실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 토론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이재명이 얘기했는데 이런 물타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장동이나 이런 부분들 막 나오니까 지금 정책들 자기가 조금 더 보니까 윤석열보다는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이 부분 흐리면 안 된다. 본선 초반에 대장동 문제 갖고 서로 토론하면서 난상 토론하면서 국민들에게 내성만 생기는 꼴이 된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후보가 지금 선거운동하러 지금 단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 토론회 준비하다가 발목 잡히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자 하면은 언론에서도 약간 나왔지만은 특검을 달아야 된다. 전제 조건으로 특검을 받아라. 그러면은 토론회 하겠다. 이렇게 저는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철수, 김동연 부분인데요. 이거 이준석 또 김종인 이분들하고 사이가 조금 갈등이 있어서 안철수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내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이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민심을 얻고 들어와서 정치권을 보면서 이런 정치권 전부 다 썩었네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중에 김종인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그냥 조금 가볍게 들었을 수도 있고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거꾸로 안철수가 김종인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김종인도 넓은 마음으로 안철수를 이해하고 지금 대선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가 정권을 달라 하는 당 중심에서는 선대위원장이 되려면 그 정도 품는 가슴을 보여야 믿고 맡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철수나 김동연 이런 사람들 어찌 보면은 좀 비주류 같지만 대한민국에 정말 괜찮은 진국이다. 재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표도 이들 지금 캠프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물밑에서 교감하고 있다 말씀도 했지만은 선을 달고 있을 걸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낼 걸로 보고 이 부분에 안철수가 그렇게 막힌 사람은 아니다. 명분이나 또 어찌 보면 정의나 공정이나 이걸 보고 움직이니까 거기에 맞게 잘 했어. 지난번 윤석열 총장이 발언을 제대로 잘 하대요. 지금 대선에 나온 분한테 바로 이런저런 의견 내고 단일화 얘기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 선에서
윤석열의 어떤 선이나 그릇이나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 통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 이야기 했지요. 이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이 대선이 이제 선대위만 꾸려지고 나면은 불 붙을 텐데요. 지금 뭐 정부의 예산 이런 걸로 그 공공기관들 이걸로 먹고 사는 언론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언론들이 지금 이 대선 본선에 오면은 민주당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자급의 SNS나 이런 거에 따라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또 어느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보도하면서 조작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난무할 걸로 봅니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 고발사주하고 대장동을 거의 양비론으로 똑같이 얹어놔 놓고 보도를 하는데요. 이게 경중을 따져서 이거하고 두 개가 이게 비교가 되는 지금 사안입니까? 국민들이 냉정하게 보고 있고 저는 그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민심이 정권 교체든 국민들의 민심이고 여론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한 10몇 프로 차이가 저는 그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흔들겠지요.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이재명 같은 놈이 대통령 돼야 나도 한번 해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자기가 뒤를 까면 뭐 이재명 못지 않을 텐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별별 수작들이 지금 다 나올 거다. 광흥창 팀 해서 지금 민주연구원장 했던 양정철이 이런 친구들도 지금 부터가 새로 지금 또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기획물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역할 분담을 해서 경계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사법부는 지금 공수처가요. 이 또한 지금 양비론으로 이 정가사범 이재명의 구색 맞추려고 그러는지 윤석열을 네 건이나 지금 입건을 시켜서 이래 하고 있는데 이놈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사법부에 경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일 수 있는데 지금 대선 본선을 앞두고도 공정이나 또 여러 가지에 붙어서 여러 가지 수작을 부리는 이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이 사법 조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저는 경고도 해야 됩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도 좀 조심은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끝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을 보고 가야 된다. 지금 국민의 부름을 받고 나온 거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1000명이고 이 1000명이 손바닥에 왕자가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게 그 운이나 작용하는 게 있는데 권력 의지를 갖고 이 1000명을 거스르면은 안 된다. 국민의힘 이 모든 이 당원이든 이 세력들도 왜 윤석열이라는 이 적의 어떻게 보면은 총장 출신 이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차선책을 왜 선택했느냐를 보고 이 부패 정권의 뒷부분들 그리고 국가의 정상화 또 국가의 비전 미래를 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다. 그런 보관들은 더 깊은 윤석열의 가슴 속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불통적인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리더가 고집 없는 리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세력에 쌓이면 안 되고 유연해야 된다. 다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용광로처럼 가슴에서 소화시켜낼 수 있는 그 가슴을 가진 정치인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이게 당 안에 있는 선대위든 뭐든 내 가까운 네 편 내 편 가르고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은 아이고 내나 그 나물의 그 밥이구나 이래 갖고 뭐 잡는 정권이 결국 뭐가 되겠노? 그러니까 오히려 입지전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는 저놈이 또 어찌 보면은 가진 놈들 거 빼들어 갖고 밑에 고아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수도 있다. 저거 해먹든지 간에 이래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촛불 정권이 그 촛불 혁명이라까지 했는데 이 패거리들이 들어와서 이 좌파 정권 급진 좌파들 이들이 결국은 저거 배불리는 사유화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벤트 정권 이들이 부패나 하지 말고 국민을 찢기나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라를 정상화하고 또 이 반듯하게 지난 정권에서 잘못한 부분들도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윤석열 후보가 맞다. 그래서 내부에서 갈등하지 말고 또 홍준표 대표도 선전을 했는데 잘 가다가 승복한다 해놔놓고 선대위는 안 한다. 이거를 굳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홍준표 대표가 저는 마음을 더 열어주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정권 창출 반드시 돼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유연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게 지금 국민의 부름이고 하늘의 부름이지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거 하는 이거 아니라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국민 전체가 아마 단합도 될 거고 저쪽 당에서도 이재명 갖고 되겠나 이 사람 왜 이래 하는 사람들이 또 국민의힘이 잘하면 이쪽으로도 돌아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호남 민심 호남도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 배출하면서 이제 그래도 주류 시민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투표 결과가 3% 2% 해서 97% 나오는 북한하고 그렇게 나와가 되겠습니까? 저는 호남도 여러 가지 균형 감각을 갖고 국가의 미래를 보고 선거해야 한다. 이 말씀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정치 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